새로 스타트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홈미팅에서 시스템 성공의 8단계를 진행해 오고 있어요. 자, 가장 모범생 두 분 계시지만 가장 모범생 두 분 계시지만 이제 한국말이 되는 분으로 하자고요. 어디까지 진행했죠? 초대 내용을 쭉 훑어보면 앞에부터 포인트.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꿈과 목표가 있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어. 현실 점검이 돼야 됩니다. 네. 현실 점검이 돼야 내 꿈과 목표가 정해지고, 음. 내 꿈과 목표가 정해지면 결단이 서야 되죠. 네. 꿈과 목표가 없으면 그 뒤에 거는 아무 소용도 없고, 그리고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면 명단 작성이 돼야 돼요. 네. 명단 작성이 되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야 되겠죠? 네. 상담을 하고 나면 초대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초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건 호일러의 법칙. 여기까지. 안 돼. 자, 비즈니스의 실제 시작점이 명단의 작성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명단 작성 단계부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성공의 8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복제 전에 7번째의 상담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하지만 이 상담이라는 건 첫 번째 꿈과 목표 작성, 아니 꿈과 목표 설정, 결단, 그리고 명단 작성에서 명단 작성에서는 굉장히 커지지만 결단 부분에서부터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해. 근데 꿈과 목표는 내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스폰서가 아무런 터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는. 근데 결단에서부터는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명단 작성에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명단 작성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거죠? 명단 작성부터는요 실제로 행동이야. 실제 행동. 결단에서 들어가는, 우리가 내 발전을 위해서 책을 본다거나 오디오를 듣는다거나 미팅에 참석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시간을 빼내면 돼.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무엇이 우선이냐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자고 휴식을 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그 시간에 오디오를 한 번 더 듣는 게 우선인지, 그거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죠. 내가 지금 낚시를 할 건지 미팅이 올 건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결단에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단에서 우선순위를 하려면 진짜 스폰서하고 이게 깊은 내면의 상담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사실은 꿈과 목표가 다시 튀어올라요. 스폰서가 건드릴 수 없는 꿈과 목표들이 다시 튀어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거기까지는 사실 행동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배운다는 거, 가령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고 가정하자고요. 공인중개사 딴다, 1년에 한 번 시험은 봐요. 강의를 듣고 책을 구매하고 가서 시간 내서 4시간 내서 가서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책 뭐 이런 것들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돈이 들어오나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요즘에 어렵다고 하던데, 어려운 그 공인 시험을 왜 보려고 그러죠? 공인중개사 시험을? 돈 벌려고. 자, 돈 벌려고. 자, 언제부터 버는 거냐면 자격증 따고 난 이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 습득이 된 이후에. 자격증 딴 이후에 어딘가에서 취직을 해서 부동산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뛰거나 뭔가를 해야 돼. 내 돈 투자해서 부동산 업을 차리거나. 차려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뒤에 업무 처리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투자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 꿈과 목표를 잡는다, 뭐 현실 점검을 한다. 꿈과 목표는 전부 다 뭐예요? 내 투자야. 어떤 투자를 하는 거냐면요, 내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았다라는 거에선 내 에너지를 특별히 소비하지 않아. 근데 나도 모르게 싹 소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꿈과 목표를 잡고 하면은요 뭔가 깨우쳐진단 말이야. 그럼 아파. 불편해져. 그러면은 그거를 뛰어넘어 가려면은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네.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전부 다 에너지를 쓰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명단을 작성도 마찬가지야. 명단 작성에서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정말로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 명단 작성 에너지 사실은 안 들어가야 돼. 다 빼야 돼요.
고정만 되면 싸그리 지워야 돼. 근데 거기다 또 에너지를 또 쓴다? 이게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명단 작성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야 돼요. 모든 선입견을 다 빼야 되거든요. 거기부터가 사업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명단을 작성을 했으면 그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초대하라고 했잖아요. 만날 때 쓰는 방식을 뭐라고 그랬죠? FORM. 그 사람의 호기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얘기만 쏟기 바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치고 들어와서 내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나를 거리감 되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20% 이상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반성해야 돼요.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내가 30%를 얘기하고 있다, 진짜 반성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할 때 이외에는 입을 닫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누군가나 다 본인이 주인공이길 원해. 본인이 주인공으로 하게 해줘야 진짜 원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느냐를 보면 아는 게 없다고. 이 얘기는 내가 혼자 지금까지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을 갖고 만나 누군가 다 목적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 아니면 다 목적을 갖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초대가 최종 목적이라고요. 최종 목적이. 그러면은 초대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마지막에 줌에서 얘기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양자택일을 줘라. 선택권을 줘라 그랬다고요. 왜 선택권을 줄까? 그것도 주체를 주기 위해서예요. 선택권을 줘야 돼. 만약에 맨날 쫓아가가지고 나랑 오늘 밤에 한번 자. 맨날 쫓아가가지고 나랑 오늘 밤에 어떻게 손만 잡아봐봐. 이랬다고 가정해봐요. 지금 이런 관계가 됐을까? 선택권을 주면서 아마도 이렇게 계속 호감을 주는 행동들을 했을걸? 관심을 갖게 되는 행동을 했을걸? 내일 잘래 모레 잘래. 한 달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어붙일 때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다. 악수를 둔다고 하잖아요. 이 악수 말고 오랜 고민을 하면은요. 무슨 얘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가령 어저께 고민 많이 했죠. 그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악수가 나온 거예요. 진짜 완전 악수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는. 뭔 상황인가. 그냥 심플하게 주머니에 현금 있어? 내가 지금 송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으면은요. 나 지금 얼마밖에 없어. 이렇게 툭툭툭 나왔을 것들이 고민을 너무 하신 거야. 그러면 그 악수가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돼요. 들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초대를 할 때는요. 초대할 때는 내가 설명을 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설명 다 하면 초대가 더 쉬울 것 같잖아요. 설명을 다 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그 초대 장소에서 만약 강서 미팅을 초대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스케줄에서 그날 스케줄 어떤 내용이야. 그리고 오늘 강사가 어떤 사람이야. 이게 중요해요. 그럼 어떤 내용과 어떤 장소에서 누가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오늘 아메 미팅 가자. 나 오늘 아메 미팅 가잖아. 이거보다는 오늘 무엇을 배우러 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데 어떤 사람이 이 강의를 했어? 내가 이렇게 좋았어.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오늘 아메 미팅, 나 오늘 아메 미팅 갔잖아. 아메 미팅 가자. 이런 거보다 제 파트너가 항상 그랬어요. 왜 맨날 아메 미팅만 가? 라는 소리를 들었더라고. 어떻게 말했는데 그래? 아메 미팅 간다고. 지금 아메 미팅만 얘기했잖아. 오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지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용과 강사가 있어요. 어느 걸 더 프로모션을 해야 될까요? 내용. 그 사람한테 더 먹힐까? 사람은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강사? 강사 프로모션을 강해야 돼요. 내용은 어차피 오면 알아. 그리고 내용이 그 사람한테 만약에 디톡스 강의를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디톡스가 뭔지도 몰라. 그냥 개념을 설명해주고 건강해지는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그 강사가 너 어떻게 얘기를 할 거야. 그 강사가 어떠한 사람이야.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럼 내용,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강사에서 관심이 있으면 내용이 확 들어와요. 근데 강사에 관심이 없으면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강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네요. 거기는 호일러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무조건 강사가 강의할 때 다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호일러 법칙 할 때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C를 여기 앉혀놓고 여기 앉는 거예요. 그럼 C가 누굴 봐야 돼요? 자꾸 눈치를 봐요. 위에 눈치를. 그래서 A의 말을 안 듣게 돼. 그래서 A만 따로 앉혀놓고 둘이 앉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거거든. 미팅에 가서 강사의 프로모션을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만 너한테 이러한 도움이 될걸? 이라고 해놓고 강사의 호기심을 줬을 때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들려요. 그 초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계속 하는 거 있죠. 초대를 할 때 그러면 그거 강사만 얘기해. 내가 없냐? 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아메이를 알게 됐고, 내가 왜 아메이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해간다.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대뜸 아메이 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 3년 뒤면 퇴직한다며. 걱정 안 돼? 이런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냥 거부하게 된다고. 그런데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직장에서 내가 지금 잘 벌고는 있는데 3년만 지나면은 내가 퇴직을 할 때가 되잖아. 그럼 그때 뭐를 하지 고민을 해보니 이게 할 게 없네? 근데 아메이라는 걸 알았어. 아메이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기다 보니까 내가 3년 동안 차가분히 준비를 하면 어쩌면 내가 능력이 아직 부족하잖아. 부족해서 어쩌면 성장을 조금 못해도 지금 받는 급여만큼은 아니어도 한 반은 나오겠더라. 그리고서는 그때 가서 직장 안 다닐 때 그때 가서 배운 거에 좀 더 집중하면 금방 직장 수입을 넘어가겠네. 지금 수입을 넘어가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 라고 가정한다고 하죠. 그럼 호기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너라면, 당신이라면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훨씬 더 잘할 거야 라고 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너 똑바로 안 하게. 너 똑바로 안 할래? 뱃살 집어넣어.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초대가 됐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게 STP가 있어요. 고게러에서 STP, 탱코아에서 STP가 있고, 그리고 성공의 8대인가에서 STP가 있어요.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쇼 더 플랜을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쇼 더 플랜. 자, 쇼 더 플랜이에요. 플랜. 또 뭐 했어요? 피플, 프로덕트.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P, 플랜, 피플, 프로덕트. 모든 게 다 들어가죠. 플랜 안에 뭐게 들어가요? 마케팅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시스템도 들어가요. 피플 안에는요? 스폰서 라인, LOS 라인 굉장히 중요해요. LOS.
LOS 이외에는요, 신경 끄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LOS 라인. 그 LOS 라인 안에 스폰서가 있어요. 그 스폰서가 어떤 스폰서냐는 거예요.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스폰서를 프로모션해야 돼요.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럼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스폰서를 프로모션할 때 누구를 프로모션해야겠냐고요. 이제 만약에 3%야. 이제 9% 하고 있는 스폰서 프로모션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9%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이제 막 SP야 뭐 이번 달에 처음 해봤어. 프로모션 했어요. 될 것 같아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사실은 플래티넘도 그거 불안해요. 최소한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넘어가야지 저는 사람 취급해요. 이 사람을 스폰서를 프로모션 할 때 최소한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 넘어가서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사람,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람을 프로모션 해야 돼. 안 그러면 가이드 자체가 안 돼요. 오늘도 내 파트너 중에 누군가가 강남에 피해 갔어. 거기 사라졌어요. 내가 그렇게 계속 공지를 했어요. 사라졌다고. 근데 전달이 안 되니까 강남에 피해 가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무슨 시간 낭비야.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스폰서를 프로모션 해야 되고 시스템을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덕은요. 제가 이 카탈로그 이야기할 때 한 적이 있어요. 카탈로그에 내가 안 써본 건 모든 건 다 신제품입니다 라고 했어요. 신제품을 내가 난 이거는 관심이 없어. 지난번에 왜 뉴트리 퀴즈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아기가 없기 때문에 뉴트리 퀴즈는 뭐 제외. 그러면 나는 남자니까 화장품 제외. 나는 건강하니까 영양보식품 제외. 나는 밖에 산에 사니까 공기청정기 제외. 이렇게 되면은 내 아이템이 뭐가 되는 거죠? 남아있질 않게 돼요. 우리는 네트워크를 짜는 거잖아요. 그물. 사람 그물을 짜는 거라고. 사람 그물을 짜는데 이 그물을 뭘로 붙여놓는 거예요? 다 제품이야. 근데 화장품 날라가, 메이크업 날라가, 립스틱 날라가, 공기청정기 날라가, 정수기 날라가, 영양보식품 날라가, 치약밖에 없네. 그러면은 그물을 짤 수 있겠냐고요. 못 짜요. 그래서 내가 안 써본 제품, 내가 모르는 제품,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제품 모두 다 신제품이다 라는 각오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는요, 중심은 어디로 둬야 되냐면요, 실제에 출시되는 신제품과 시즌별로 발생하는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진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폭발을 해요. 지난번에 들었죠. 기존 제품들은 원래 그냥 항상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의 물류 대란 때문에 품절 걸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구매 제한 걸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죠? 자, 프리워시 구매 제한 걸려 있어요. 몇 개 갖고 계세요? 7개, 6개, 7개? 네. 표백제는? 표백제 3개? 네, 3개. 그나마 조금 준비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런 제품들 준비 안 하면은요, 소비자가 달라고 할 때 그때서 어떻게 할 거예요? 번호 하나밖에 주문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신제품과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중요한 제품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레이저 L샵에 거의 1달 반 걸려요. 라이드는 2달 반 걸려요. 1달 반, 2달 반. 그리고 정수기 필터는요. 11월 말에 주문한 게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 12월 8일 이후 배송이야. 유산균은요? 품절 나고 리뉴얼 될 거다라고 했어요. 준비하셨나요? 중간에 누군가가 달라면 어떡하실 거야? 몇 개 있어요? 뭐 2개? 2개? 나도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벌써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막 예약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꼴랑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꼴랑 3개. 두 개밖에 없다네. 품절 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나한테 그걸 뺏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근데 꼴랑 3개밖에 안 남았다고요. 나오는 건 1월 달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난번에 아트리스 프로모션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리미리 프로모션이 되면은요, 나는 미리미리 다 현금화 시켜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부족하고 할 때는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그 파트너 때문에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파트너가 죽어요. 나는 내가 준비하는 게 내 파트너 때문에 준비해요. 소비자가 달라고 해. 파트너가 달라고 해. 누가 먼저냐고요. 파트너가 먼저예요. 파트너한테 우선적으로 난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파트너들 때문에 난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얼마나 고민되겠냐고요. 내 파트너가 한 개를 달라 할지 10개를 달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계속 미리미리 프로모션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축에서 플랜, 피플, 프로덕트, 내가 하나라도 빠뜨리잖아요? 비즈니스가 진행이 안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내가 마케팅 플랜을 설명할 줄 모른다. 기본 마케팅이라도 누군가에게 가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아메의 수익 구조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리고 아메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에요. SP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플래티넘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걸 모르잖아요. 그럼 연말 보너스 머리 하나도 그 상황에 가더라도 연말 보너스를 다 놓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내 말을 들을 것 같냐고요. 아메 피라미드라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때가 다가 아니 그게 아닌데 비즈니스가 될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피플도 마찬가지예요. LOS 라인에 왜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는지, 그 사람을 프로모션 하라고 하는지, 그 사람이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비즈니스를 해가는 모습이 내가 희망에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람이잖아.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라니까.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예를 들은 대로 3%고 2% 가정하자고요. 내가 구매를 하면 PB가 있고 내가 구매 안 하면 PB가 없어. 6% 입장에서는요, 내 파트너가 3%를 하면 PB가 조금 더 오르고 내 파트너 3%를 안 하면 PB가 안 올라와. 자, 그러면은 희비가 어떻게 갈리죠? 극과 극으로 가요. 누가 따라오겠냐?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희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위에 최소한 파운드 플래티넘 이상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프로모션을 하고 그와 상담을 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프로덕트 설명했잖아요. 자, 이 과정이 전부 다 STP예요. 그죠? 근데 쇼더 플랜에는요 1대1 쇼더 플랜이 있어요. 1대1. 누가 하는 거죠? 내가 내 지인에게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2대1 있어요. 지인 둘이 아니야. 지인 하나에 나와 스폰서예요. 그리고 1대 다가 있어요. 지인 하나에 이런 홈미팅. 그 다음에 OM이 있어요. 강사 미팅 같은 그런 OM들. 그리고 세미나 랠리가 있어요.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1대1 그리고 2대1 그 다음에 다대 1 그 다음에 OM 그리고 세미나. 이거 하나 단계가 전부 다 중요해요. 누군가가 우리가 표현대로 뚜껑이 열린다 표현하거든요. 나 함이 좋아. 너무 이거 내가 찾던 기회야. 라고 하는 걸 한 번에 들어봤나요? 내가 찾던 기회가 여기 있을 수 있어 라고 느끼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에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기 어딘가에서 그게 깨져요. 그런데 1대1에서 깨질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맞아. 근데 이 1대1이 없잖아요? 다음 단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점이면서도 예. 1대1이 없이 2대1로 데리고 오잖아요? 이 사람이 될 확률이요 5%도 안 돼. 거의 0%예요. 무조건 사전 미팅이 먼저 돼야 돼요. 사전 미팅에서 이게 다 나와야 돼.
이게 다 나온 상태에서 그 사람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스폰서나 시스템이나 강사에 대해서 충분히 호기심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들어요. 스폰서가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잖아. 그 스폰서만 데리고 가는 거지. 박경현 사장님이 가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잖아. 박경현 사장님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왜 이렇게 이쁘니? 잘하게 생겼다 하면 이거밖에 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 이상 뭔가를 설명한들 그 분위기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전 미팅에서 다 되고 진행이 되면서 스폰서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분이 이런 게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라고 해야지 그게 먹히는 거지. 뚝 설명해 주세요. 되냐고요. 이 사람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번호만 띵 넘겨요. 전화해 주세요. 누군데요? 전화해서 아멘 얘기해 주세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이게 사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그렇게 맡겨요. 될 것 같냐? 우리 혹시 쇼더 플랜 그러면 스폰서가 앉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이것만 쇼더 플랜 생각하나요? 그거는 이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전에 이미 그 사람이 충분히 나와 함께 공감이 되어 있다면 스폰서의 이야기, 강사의 이야기, 세미나에서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이 이상하지가 않은데 그런 게 공감이 전혀 안 됐어. 그냥 끌고 가. 아메에서 오늘 가면 우리 스폰서님이 처음 오는 사람 젤리 준대. 가자. 데리고 왔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그게 랠리야. 막 박수 치고 막 와 축하해줘. 그쵸. 미친 새끼들 모여 앉아있는 거잖아. 그 사람 중간에 안 도망가면 천만다행이에요. 들리지도 않아. 실제로 나는요 열심히 설명을 해서 초대했는데도 쥐가 인천에서 강동까지 와놓고도 끝나고서는 나가면서 친구 전화하더라고요. 나 피라미드 끌려왔잖아. 끌려왔잖아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 가.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다 설명했지 않았니? 설명했지. 그리고 오늘 사업 설명이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았니? 얘기했지. 근데 네가 왔잖아. 내가 이게 피라미드로 보이니? 아니 뭐 그럼 너는 지금 뭐 들은 거야? 가 그랬어요. 나쁜 놈이잖아. 또 가라고 그러고.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도 그리고 본인이 그 먼 거리로 와놓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걔가 딴 생각이 있었지 나한테. 힘들지. 그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쇼더 플랜을. 그냥 스폰서만 데리고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 오히려 더 역효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스폰서를 보고 싶게.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쇼더 플랜, 쇼더 피플, 쇼더 프로더 쇼를 충분히 해놔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내가 떠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들어주다 보면 거기에서 딱 넣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해? 내가 LOC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고 처음에는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좋아. 근데 난 지금 LOC 너무 매니아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블 X를 먹고 있는데 처음엔 내가 더블 X 먹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었어. 근데 더블 X 추천받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의심도 있었고 더블 X가 알이 많아서 이런 불편함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더블 X를 먹을 때 이렇게 좋잖아? 이게 쇼더 플랜이에요. 뭘로? 스토리로. 내 이야기는 무조건 스토리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들에 관심이 갖는 거. A는 B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A는 B다가 아니라 내가 A랑 사귄대. 그치 그게 A랑 B랑 사귄대.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로 들어야 돼요. 내가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스토리로 이야기하기 전 단계에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가 해야 되잖아. 관심 없는 내용이면 어떨 것 같냐고요.
그게 나한테 뭔 상관인데 이러지. 그치. TV 보면서 먼저 떠들어. 아, 뭐, 걔가 누군데. 뭔 상관이야, 나랑. 왜 떠들어, 나한테. 대놓고 그래야만, 난. 관심 1도 없거든. 그쵸? 나 같은 사람한테 뭐, 연예인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다 관심사항이 있어요. 그걸 듣고, 그거에 맞추어서 내 스토리로 얘기해야 돼. 그게 쇼더 플랜이에요. 오늘 쇼더 플랜을 얘기하려고 성공의 8단계 앞에부터 쭉 다시 훑어온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쇼더 플랜을 트레이닝 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쇼더 플랜에 제품 프로모션, 데모도 포함되는 거고, 제품 설명도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플랜을 설명하는 것도 다 쇼더 플랜이에요. 그리고 쇼더 플랜에서 간구하는 거, 나의 아메이 스토리, 마이 스토리, 내가 어떻게 만났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공 스토리를 갖기로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오늘 서현숙 리더가 먼저 내가 잘 된다면 무엇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고, 안 된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를 이야기하라고 한 거 저랑 미리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필 오늘 쇼더 플랜의 주제하고 그게 맞았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나의 스토리로 풀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